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 전국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아울러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 올릴 얘기는 우리 한 독자께서 또 귀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이 정치적인 역사 해석으로 실추돼 버린 국군의 명예를 회복하라. 벌써 제목에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가 전개될지 마음에 와 닿으시죠? 자, 이 귀한 글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귀한 문장을 제가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누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해석을 해도 슬픈 역사이다. 국힘당 태영호 의원이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의 남로당 지령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만행이라면서 김씨 정권에서 몸을 담았던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면서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 민주당은 4.3 사건 폄훼와 유가족과 희생자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태영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고 4.3에 대한 악의적 왜곡, 비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19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은 재직 중 형사소추가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연설할 때마다 공산주의자 신영복, 김원봉, 조소왕까지 존경한다고 하였고 2020년 4.3 사건 추념사에서 4.3 무장 공산폭동을 은폐하고 군인과 경찰을 학살자로 매도, 북을 대변하는 망언을 짓거렸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여 현재와 미래 권력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오래된 공산주의 전술로 규정하고 집단 기억을 변조, 왜곡과 또 역사 뒤집어 씌우기로 선동을 하며 입법을 추진한 공산화 영역을 넓히는 반역 행위를 경계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좌우 진영의 역사적 해석이 다른 사건과 사태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고 역사적 진실 규명은 공신력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겨라. 제주 4.3 사건은 75년이 지났지만 우익은 남로당의 무장폭동에 의해 군과 경찰 학살 사태로 보고 있고 좌익은 미군중의 보호를 받던 친일 경찰에 의한 3만 명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보고 있다. 1998년 11월 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도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에 의한 폭동이었다라고 인정한 사건이고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고 50 자유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 무장 세력이 주도한 반란 사건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역사 해석에 정치가 개입하면 좌우로 편이 갈리고 갈등이 양상된다. 역사의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악의적 역사 왜곡이며 국가의 품격 훼손이며 영성 파괴 행위인 것이다. 역사적 진실 규명은 정치에 맡기지 말고 공신력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판결을 할 정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법제화를 촉구한다. 둘째, 4.3 진실까지 입막음하는 민주당은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취소하라. 제주 4.3 민중폭동 사건은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라는 김일성과 남로당 박헌영의 지령을 받았던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서 12개 경찰지서를 기습하면서 발생하였던 무장폭동이었으며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3만 명 이상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다. 민주당이 본말이 분명한 사건을 놓고 정치적 계산으로 진실과 다른 논쟁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세월이 흘러도 역사의 진실은 바꾸지 못한다. 참 언론인이자 역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해야 했다. 애국심의 원천인 역사를 날조한 반역의 역사를 더 이상 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방부는 국가의 명을 받고 전쟁터와 폭동 현장에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고도 살인자 누명을 쓴 국군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라. 우리는 국방부의 5.18 특별법으로 전사자에서 순직으로 강등된 5.18 계엄군 전사자의 직위 원복과 국방부 장관의 계엄군 묘지 참배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묵살을 당하였고, 그동안 반역 단체에 의한 군인 명예훼손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말미암아 발생한 제주 4.3 사건 진압 군인 학살자를 매도했던 일, 국가의 명령을 받고 폭동을 진압한 계엄군을 5.18 특별법으로 전사자를 순직 처리하였던 점, 또 평론가의 천안함 괴담에 의한 명예실추, 정치인들에 의한 월남전 참전자 민간인 학살자 매도 등 국가의 명을 받고 전쟁터와 폭동 현장에 출동하여 임무를 완수하고도 살인자 누명을 쓴 국군의 명예 회복에 앞장설 것을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방부가 지금처럼 국가 포상 대상을 방치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보게 하는 직무유기를 마냥 지켜볼 수가 없어서 가칭 사단법인 국군 명예회복위원회를 만들고자 한다. 방송국을 불태우고 무기고를 털어 교도소를 공격하며 국군에게 항적한 광주 시민군은 5.18 유공자로 대우를 받은데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정신으로 승격을 하려고 하면서 국가의 명을 받고 출동했던 계엄군은 아직도 반란군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우리는 자유체제 수호 의병과 함께 대한민국 내의 북의 세력이 국가의 정통성과 계속성을 파괴하기 전에 역사전쟁으로 국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자 한다. 750만 해외동포를 포함한 5,200만 국민에게 종북 주사파의 간첩행위와 반역적인 역사 해석의 모순을 고하여 국난 극복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31일 육사 총구국동지회 해병대 전후애국기동단 사단법인 밝은미래 운동본부 사단법인 국군 명예회복위원회 일동.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애청자께서 보내주신 이 정치적인 역사 해석으로 실추된 국군의 명예를 회복하라는 이 글호를 제가 대신 전달했는데요. 이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이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황당한 일들이 5.18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서 5.18에 대해서 얘기만 하는 자를 다 감옥에 투옥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지만원 박사님도 그러한 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죠. 저는요, 이 5.18에 관련해서 가장 큰 범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김일성이긴 한데 김영삼이라고 봅니다. 김영삼은요, 이 본인이 3당 합당해서 민자당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 대통령까지 갔죠. 그런데 그 노태우 정부로부터 돈을 수천억 원 받았던 것이 이제 결국 발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발각되고 나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5.18 광주 사건을 갖다 악용했던 아주 악랄하고 교활하고 못돼 먹은 정치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영삼이 먼저 그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던 김대중이와 함께 야합해서 이 5.18을 다시 한번 재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5.18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다시금 또 재판을 하고 이런 그 역사에 망나니 짓을 했던 건데, 당시에 이게 가능했던 게 말입니다. 군 내부에서 하나회를 척결했지만은요, 국가안전기획부가 이 김영삼의 개가 돼서 거기서 놀아나서 더 그랬습니다. 특히나 당시에도 보면 그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는 고려대학교 동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고려대학교 동문이 아니에요. 그 고려대학교 뒤로 들어간, 원래는 뭐 한성대인가 어딜 다녔다는 그 아마 학력 수준이나 지적 수준도 몹시도 떨어지는 그런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런 자가 고려대학교 졸업장을 이제 돈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를 나왔다 하는 자들이요, 당시에 우리 국가안전기획부에서도 이 고대 하면서 우리 해외 공작 국장 했던 사람도 그때 그 국장을 한 3년 넘게 했는데, 그 고대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일설에 의하면은 김현철한테 뭐 무릎 꿇고 큰절 드리면서 잘 보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던데, 뭐 뿐이 아니에요. 뭐 국내 차장에 했던 뭐 또 누구 있어요? 제가 지금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이 망해져 버리는 그 시금석을 달았던 자가 바로 김영삼이라고 봅니다. 물론 김대중은 그 이전부터 북한에서 지령받고 공작자금 받고 빨갱이짓 간첩짓을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지만, 이 국가의 법통을 갖다 망갔더니 김영삼, 과연 이런 자들이 국립묘지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 아직도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유골함 속에 지금 연희동 자택이 있지만, 이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이 대한민국의 국립묘지 있다는 게 이 정말 외국에서 보면요, 이거 다 조롱거리예요. 응? 자, 우리끼리 말하면 정말 쪽팔린 일이 된다고요. 국민 여러분, 그러한 김영삼의 후예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국민의힘당은 보수 우익당이 아니에요. 김영삼과 같은 그런 쓰레기 무리들이 모여서 작당하고, 그것들이 다시 MB 정권을 재창출했던 대로 다시 이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저자들은요, 무슨 상도동을 원점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김영삼 계열, MB 계열 이런 것들은요,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어디 궁지에 몰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대통령 먼저 절벽 밑으로 밀어버립니다. 낭떠러지 떨어뜨리고요, 나만 살자고 도망갈 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에요. 그게 김영삼을 따르던 자들, 또 MB를 따르던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두 눈 부릅뜨고 대통령을 옹위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뻐서 내가 옹위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대통령이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합니까? 대통령 그 국가안보실에 있는 자가 간첩이라서 대통령을 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경호실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을 저격할 수도 있고. 왜? 우리는 그런 역사에 있어요. 제가 지금 영화에 나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79년도 10월 26일 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직접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시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역사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호실은요, 두 눈 부릅뜨고 대통령 잘 경호하시기 바라요. 아니, 외무부에 그런 게 있을지, 외교안보실에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사주를 받고 일하는 간첩이 꼭 뭐 총질을 해야만 간첩입니까? 안에 있는 대통령의 의견이나 대통령의 생각을 빼돌려서 적전에 갖다 주면 그것도 간첩이죠. 지금 안보실, 외무부, 국정원 이런 데 그런 애들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니 오늘 있었던 일을 내일이면 평양에 살고 있었던데 왜 없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대통령실 생각 잘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송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또 성상훈의 글로벌 디펜스 뉴스, 경청해 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